그러면은 우리 데이비드 슈왈츠가 오늘 아니고 이거 아닌데? 응? 제가 리트윗 했는데 어디 갔죠? 이게 아닌데? 아, 요거다. 여기 있다. 예. 오늘 트위터에 남긴 글인데요.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의외라고 했는데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지금 오늘 남긴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 코인베이스 CEO죠. 뭐 글 남겼는데 이건 별로 뭐 설명하기 싫고, 어쨌든 여기에 댓글들 남기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게 블록체인 이런 게 탄생한 것 자체가, 크립토커런시 탄생한 것 자체가 이제 중앙화된 은행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건데 XRP는 뭐냐? 아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댓글을 남깁니다. 남기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이 오늘날에 그 밸류들이 있는 장소는 은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브릿지를 하려면 이 밸류가, 오늘날의 밸류가 쌓인 곳, 바로 은행을 얘기하죠. 여기에 브릿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갭 매스 어덥션, 그러니까 이거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서 대량으로 적용하려면 밸류 자체가 쌓여있는 곳, 바로 오늘날의 밸류가 쌓이는 게 은행인데 거기에 당연히 브릿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람이 이제 크립토커런시 자체, 탄생 배경 자체가 그건 중앙화된 은행, 금융 시스템들을 없애려고 탄생한 건데 XRP 뭐 하는 거냐? 한 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XRP는 브릿지 커런시로 탄생을 했고 당연히 그거를 목적을 달성하려면 오늘날의 밸류가 쌓여있는 곳, 은행에 당연히 그쪽에다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쪽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또한 역시 지금 리플사의 슬로건을 거잖아요. IOV, 바로 인터넷 오브 밸류인데 인터넷을 참 비유를 많이 하죠. 여기서도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는 비유의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제 당겨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비유를 하는데 인터넷 역시도 초창기 때, 성장할 때 이런 군대, 밀리터리, 그리고 중앙화된 정보 서비스, 이거 얘가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뭐 연구소를 의미하는 건가요? 초창기 때 연구소나 군대 이런 데서 썼거든요. 군사연구소, 네, 이런 데서 인터넷이 출발을 했습니다. 연구소라든가 이런데, 네,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same reason이라고 돼 있죠. 인터넷 초창기 때 발전하는 그 그림처럼 역시나 이제 뱅크, 여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가치들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인터넷 역시도 초창기에 구심점이 여기였잖아요. 인터넷을 시작한 태동기가 발생된 바로 얘네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언급이 없는데 제가 왜 의외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리플사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럴 거다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플사는 그림을 진짜 초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2단계 비즈니스는 이제 은행들이 직접 XRP 들고, 그리고 아마존, 우버 또는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글로벌한 기업들 코퍼릿이 이제 XRP를 직접 들고 사용하는 건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예요. 사용하는 건데 그 다음 그림은 뭔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궁금해요. 그 다음 그림은 뭘 꿈꾸고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약간 XRP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은행 없이 쓰이는 그림도 혹시 그리고 있나? 초장기적으로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만 말하는 걸 통해서 후략된 딜을 생각해 볼 때 진짜 나중에 진짜 몇십 년 지나선 은행 없이도 가는 그림도 생각하고 있나? 은행 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림일 수도 있겠다라고 남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있어요. 좀 애매한 게 현재, 그러니까 미래는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잖아요.
다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거나 예상을 할 때 쓰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미래가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갈지를 이제 고려를 해보고 우리가 예측하려는 이슈, 그 명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 환경이 이렇게 바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거나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의 목적처럼 XRP도 나중에 초장기적으로는 중화된 금융기관 없이, 그러니까 은행들, 오늘날의 은행들 없이 XRP가 사용될 수 있는 거를 꿈꾸고 있다고 하면은 진짜 지금 얘기한 대로 은행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라는 데 좀 큰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날의 암호화폐가 적용이 이제 법적인 규제로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 외환 관련법, 바로 자금 세탁, AML, 안티머니 론더링,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암호화폐를 허용하지 않는데 가장 큰 주된 이유가 그겁니다. 자금 세탁 방지. 그렇기 때문에 정상급들 국가들 모이면 블록체인 관련된 거,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관련된 거 얘기할 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자금 세탁 방지, 자금 세탁 방지, 노래를 부르죠. 왜 그러죠? 암호화폐의 특성상 각 블록체인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자금 세탁하기 정말 좋죠. 특히나 Gcash라던가 모네로 같이 익명성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걔네 통해서 뭔가 자금을 전달하고 그거를 이제 악용해서 세탁하는데 쓸려버리면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가 허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좋게 써보고 싶은 국가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죠. 천천히. 이제 그와 관련돼서 악용되지 않도록 그런 법적인 규제 프레임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현재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아직 합법으로 명확하게 만든 데 몇 군데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아직 입장을 명확히 표현 안 하고 있거나 불법은 아니나 그렇다고 합법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 미국이 그렇다고 했죠. 리플 CEO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인도처럼 불법으로 하든지 아예 그냥 무조건 불법 하지마 이 상태로 있든지 지금 대부분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핵심적인 이유에는 자금 세탁이 있습니다. AML 그거를 해야 되죠. 안티모니 론더링,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거 대책이 필요하죠. 법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은행들을 없앨 수 있을까? 이 블록체인만 갖고 만약에 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과연 은행을 없앨 생각을 할지 되게 굉장히 큰 의문이 생겨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모르니까요. 모르지만 현재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냥 오늘날의 전 세계의 지금 상태, 어떤 경제제도와 어떤 사회제도로 이끌어가는지를 보고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란 거를 없앨 수 있을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은행이 사라지는 거는 솔직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XRP가 IMF라던가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과 유일하게 그 토큰을 갖고 일하고 있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죠. 그 i3 같은 경우도 자체 토큰은 없잖아요.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은 제공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다른 암호화폐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비트코인이라던가 모네로, Gcash 이런 거는 은행들이랑 같이 일하기 힘들 거예요. 자금 세탁 관련된 게 대책이 없어 걔네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속도라든가 수수료 이제 이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방금 말씀드린 것들 각국의 외환법을 과연 준수할 수 있을지 그 블록체인들이 그런 면도 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도연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금 세탁 문제도 있고 지금 그 본원 통화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돈이 존재하는 것보다 신용으로 발행돼서 시중에 떠들고 있는 돈이 되게 많죠. 근데 은행이 사라지면 그거를 버팀목이 될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없던 돈도 신용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예, 은행이 갑자기 사라지면 뭐 잘 계획을 세워갖고 점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없애면은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김경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세요. 은행이 직접 품을 수도 있겠죠. 참고로 근데 말씀드리면, 참고로 데이비드 슈왈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트윗에 계속 스레드로 달려갖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은행조차도 본인들이 컨트롤하는 토큰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토큰을 원하지 않는데요. 은행들조차도.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김경호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데이비드 슈왈츠는 또 반대 의견을 냈어요. 오늘. 은행들은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본인들의 토큰을. 정보 부도의 날 약속어 스테이블 코인. 아, 웃긴다. 예. 웃기면서도 일리 있으시네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XRP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될 애들이 CBDC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단순히 CBDC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앙은행들이,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본인들이 만든 CBDC 갖다가 직접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그 세르먼트로 쓰는 경우에만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케이스에 대해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XRP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도 약간 살짝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던가 그 밖에 이제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목적을 가진 암호화폐들이 있단 말이죠. 뭐죠? 중앙화된 금융기관은 필요 없다. 그냥 우리 플랫폼에서 그냥 개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거래를 하면 된다. 예, 무결성을 보장받는 가운데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만약에 미래에 정말 먼 미래까지 잘 봤다고 하면 걔네들이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은행 같은 기관들이 사라지고 걔네가 꿈꾸던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낮다고 보는데,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신경 쓸만하죠.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오면은 마찬가지로 XRP도 힘을 못 쓸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브릿지 커런시로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현재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다 사라지면은, 예, XRP가 뭔가 역할을 할 공간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 그거는. 만약에 은행들이 사라져도 역할할 게 있긴 있네요. 암호화폐가 만약에 하나만 남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살아남고 금융기관이 사라지면은 그 서로 다른 암호화폐끼리도 브릿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 그림에서도 XRP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암호화폐가 딱 하나뿐이면 또 몰라도 여러 개면은 그 중간에 브릿지 해줘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플랫폼끼리는 상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XRP는 살아남을 수도 있겠네요.